자, 2024년 갑진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금일간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내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경금일간이 갑진년을 만난 거죠. 자, 보면은, 자, 먼저 경금일간이 갑목을 만나면, 일단 십성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편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재. 경금이 편재는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요. 경금이 갑목 편재를 만나면, 자칫 이제 뜬구름 잡는 편재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편재. 자, 경금은 양권에서 병화무토하고 상생, 서로가 병화무토 상생하는 기운인데, 갑목은 어디에 있어요? 음권에 있죠. 음권에서 임수하고 상생하죠.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쉽게 도움되기가 어렵다. 서로에게 협력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딴 생각, 서로 간에 각자 따로 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갑목 편재를 만나는 것은 일단 신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갖고 타협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갑목이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토, 갑기합을 하죠. 합하니까 이게 이제 동한다 그래요. 이게 움직인다 그러죠. 그러면 사주에 기토가 있든 없든 일단 기토가 동하니까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기토가 이제 정인이잖아요. 정인. 이제 기토가 정인인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기토가 정인이니까 좋다가 아니죠. 자, 경금에게 좋은 것은 같은 양권에 있는 무토가 좋죠. 그래서 경금일간 월에 기토 정인이 동하니까 오히려 뭘 해야 된다? 사기문서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착각하는 문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남이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착각하는 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갑목이 이렇게 오면서 또 뭐 하냐면 이제 무토를 극하죠. 무토를 극하는 생과 극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극하면 이것도 이제 경금일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방금 말했듯이 경금일간에게 좋은 인성이 기토가 아니고 무토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데 갑목이 오면서 무토를 극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서에 자꾸 어떻게 변동수가 생깁니다. 문서가 자꾸 뒤바뀌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보면 자, 경금이 또 이제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지가 진토죠? 진토니까 이제 일단은 뭐 10성은 편인이고 10연성은 양지라 그래요, 양지. 양지인데. 자, 양지라는 의미는 경금이 이제 여기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안 한 거죠, 아직. 양지라는 거는. 그런데,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죠. 모습은 없는데, 존재감이 크죠.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양지의 특성인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금일간이 올해 어떤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경금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 자, 일주는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죠. 경인, 경호, 경술. 그 다음에 경신, 경자, 경진 일주가 있는데, 자,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어요. 복채. 복채는 뭐냐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요. 2024년 매월 월운세라 있어, 월운세. 매월 월운세도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주별 운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별 운세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죠. 미리서. 이걸 보면,
먼저 경인일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일주가 경일 사업자는 갑진년을 만났을 때 사업자는 올해 급하게 일을 벌릴 일이 생긴다. 급하게 일을 벌린다. 돈 들어가는 일은 일단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 변동 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직장 이동을 하면 만족하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경인일주 올해는 건강 문제로 휴직 간다든지 휴가나 요양 뭐 이런 일이 생기는 운이니까 조심하시고요. 특히 양력 8월 9월 경에는 건강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경인일주 애정운은 남녀 모두 이성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도 성사가 잘 안 되죠. 이런 해에는요, 또 만나도 장거리 연애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한 해 중운에서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요 3월입니다.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을 얘기합니다. 2월, 3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양력 8월이고요. 양력 9월이죠. 이때는 조심하시라는 의미고요. 자, 경인일주 갑진의 운세를 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경오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오일주. 자, 경오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일단 먼저 직장인은 올해 윗사람이나 동료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설수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운 해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요, 어려울 때 귀인이 도와주죠. 그리고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이 생겨서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 올해 병원 출입을 하는 운입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은 올해 수술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운세가 상승하는 올해 운 중에서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자, 요거 상승하는 시기를 먼저 보면은 양력 10월하고요, 양력 11월이고요. 이때는 이제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그 다음에 하락하는 운세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달이죠. 양력 4월하고 양력 5월이요. 양력 4월. 그때 기억해 두시고요. 경오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경술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술일주. 자, 경술일주는, 직장인은 올해 업무가 바뀌죠. 직장 변동운도 있는데, 근데 올해는 직장 변동을 안 하는 게 좋죠. 선택할 수 있다라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올해 취업운이 가능한데 하향 지원, 약간 낮춰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겨울 하반기까지 더 준비한다라면 하반기에는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운이다. 올해 상반기는 좀 안 좋고 하반기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올해 금전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대출을 한다든지 채무가 발생하는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는 이제 금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애정운은 올해 주로 호기심으로 만나는 사람이죠. 호기심. 그래서 오래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에서 이거 상승한다라는 거는 막혔던 일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양력 6월, 양력 7월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 조심해야 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신일주, 경자, 경진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신일주 바로 들어갈게요. 경신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죠. 자,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진년을 만나면, 자, 먼저 준비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해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은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귀인의 도움으로 막힌 일을 풀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전적인 도움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는 해.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을 보면 올해 좋은 해죠. 애정운이 좋은 해예요. 만나던 사람하고는 결혼을 약속하는 운이고요.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양력 4월, 5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에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을 알아보면은, 상승하는 달은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8월, 9월. 8월하고 9월.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조심해야 되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 양력 3월이죠. 자, 여기까지 경신일주 갑진년 운세를 봤고요. 다음에 바로 경자일주로 들어가죠. 경자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을? 자, 먼저 몇 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꺼내서 하게 되죠. 사업자는 올해 많은 성과를 내는 해니까 익숙한 일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직장인도 올해는 성과도 좋고요. 능력을 인정받는 해죠. 자, 그 다음에 재물운도 올해는 좋습니다. 기존에 투자한 재물은 수익이 있고요. 자, 새로운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수확하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확. 자, 재물 변화가 큰 시기가 언제냐면 양력 9월하고 양 10월입니다. 다음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은 만나는 사람과는 결혼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별을 하는 운이죠. 그래서 올해는 좀 사랑에 냉정해지는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냉철해져, 냉정해진다. 특히 양력 3월, 4월 이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자, 상승하는 달은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 얘기하는데, 언제냐면 양력 4월, 5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하락하는 달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죠. 양력 12월하고 11월이죠. 경자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경진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진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자, 사업자는 매장을 늘린다든지 직원을 늘리는 운이죠. 성장하는 운이라는 거죠. 좋죠? 자, 직장인은 해외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원하면 가능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물운은요, 수익도 좋지만 지출이 또 많은 해라고 해요. 법만큼 또 이렇게 실속이 약하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애정운은 여성은 올해 애정운이 안 좋죠. 일단 이별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도 길게 가지 못한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운세가 올해 운세 중에 상승하는 달. 상승하는 달은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양력 11월.
양력 11월하고 12월이죠. 상승. 그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하락하는 달은 양력 6월, 7월이죠.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경진일주를 알아봤고요. 경금일간, 갑진년 운세 알아봤습니다. 바로 신금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금일간, 갑진년 운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갑진년을 만났죠. 그러면 일단 십성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갑목이 신금 이렇게 되면 이제 정제, 이렇게 정제. 자, 정제는 일단 좋은 운이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 신금일간이, 특히 이 신금일간이 갑목을 만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신금이 갑목을 만나는 것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금은 결국 어떤 거냐면요. 신금은 결국 갑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신금이 갑목을 만나는 건 올해는 꿈을 이루는 것과 같다. 꿈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갑목이 기토하고 이제 합을 하죠. 이게 이제 오면, 갑목 운이 오면서 이제 기토하고 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사주에 있든 없든 합이라는 속성을 끌어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기토는 신금에게 어떻게 되니까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이지만 같은 음권이죠. 같은 음권에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편인이지만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토가 움직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금에게 안정적인 터전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터전이 되어주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시켜주고요. 또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니까 성취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목이 오면서 그 다음에 또 무토를 극하죠. 이게 사주팔자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신금에게 좋은 작용이죠. 그죠? 무토가 신금에게 정인이지만 신금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하여튼 음양권 이론을 궁금하시면 음양권 이론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갑목이 무토를 막아주니까 신금은 더 좋은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더 큰 성취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신금이 지지를 보면 요거 진토죠. 진토가 어떤 거냐? 진토. 자, 십성은 정인이죠. 그리고 12운수는 이제 묘지라고 해요. 묘지. 그래서 진토에서 신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잠재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기능기술이라든지 제주재능 이런 일을 연구, 개발 연구 이런 쪽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올해는 크게 발전한다. 신금일간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은 신금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일주가 몇 개? 6개 있죠. 자, 6개 중에서 이거 있죠. 신의 일주, 신묘일주, 신미일주가 있고요.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일주 운세를 알아보겠는데,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 또 뭐냐면 2024년 매월 월 운세도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바로 일주별 운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 일주별 운세 여기 이렇게 준비해 놨죠. 자, 신금일간 신해일주, 신해일주자 얘기를 해보면 갑진년을 만나면, 자, 올해
신의 일주는 올해 투자나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나간 재물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죠. 양력 4월, 양력 11월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해입니다. 주로 가까운 사람하고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건데 일단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남의 일 도와주고 손해본다라고. 남의 일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남의 일 도와주고 억울하게 또 관제 구설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남의 일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자, 먼저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5월하고요. 양력 6월인데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이 언제냐면 하락하는 달은 양력 11월하고 양력 12월입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해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신묘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묘일주. 자, 신묘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장인은 올해 취업운이 있고요. 취업운이 있고요. 상승적인 직장 변동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발전하는 해죠. 매출이 상승하고 수익도 좋아지고요. 자, 재물운도 올해 좋습니다. 재물운도 좋고요.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도 있다. 투자 수익도 있고요. 그리고 애정운은 연인이나 부부 원만합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은 양력 3월, 4월 이때 이성운이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리고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 상승하는 달은, 자,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인데, 그게 언제냐? 2월하고 3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이 언제냐? 하락하는 달.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라고 그래요. 양력 7월하고 양력 8월입니다. 이때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신미일주로 넘어가요. 신미일주가 2024년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올해는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은 크게 상승하는 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문화예술, 방송, 오락, 디자인 이런 업종도 발전을 해줘. 자, 재물운을 보면 고정수익 쪽인 수익도 좋은 해죠. 투자 수익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남녀 모두 이성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어렵죠. 풍요 속에 빈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요거죠.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올해 중에서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그러니까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달이 언제냐면 9월하고 10월입니다. 10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3월, 4월이죠.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미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이걸로 넘어갈게요. 바로 신사, 신유, 신축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사일주부터 갑진년 운세 얘기를 해보면, 자, 먼저 직장인은 윗사람이나 동료하고 시비 구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없는 휴직이 있죠. 갑작스런 휴직이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직장 변동을 하는 해죠.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래처라든지 상급업체하고요 갈등이 있는 해예요. 올해는 없는 불만도 자꾸 커지는 그런 운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은 이전에 투자한 재물, 이전에 투자한 거는 수익이 있습니다.
자, 지출은 계획에 없는 지출이 많으니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은 남녀 모두 급하게 가까워져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올해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양력 3월 이후부터 애정운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신사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볼까요? 바로 신유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유일주. 자, 신유일주 갑진년 운세. 자, 그 다음에 신유일주가 직장인은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죠.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 그래서 계획에 없는 승진 운이 있다. 그 다음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갑자기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갑자기 운이 좋은 형태로 들어오는 시기겠다. 업다운이 좀 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물운이 좋은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 형제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부부나 연인은 올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별거라든지 이별하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요. 자,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7월, 8월입니다. 하락하는 달은 양력 2월, 3월. 이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상승하는 데는 이때는 막혔던 일이 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신축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축일주는 올해 돈 들어가는 일을 벌리면 막힌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심리적으로 더 서두르게 되는데, 이 서두르는 게 문제가 되죠. 서두르면 바로 재물 손실이 나오는 운이니까 될 수인 대로 올해는 어떤 일을, 돈 들어가는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자금 융통이 잘 안 되죠. 막히는 운인데, 그래서 대출이나 채무를 지는 해죠. 그다음에 애정운도 올해는 좀 안 풀리죠. 연인도 올해는 이별 운이 있고요. 부부도 올해는 좋은 운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자,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3월, 4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9월, 10월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 여기까지 신축일주 갑진년 운세 알아봤는데요. 자, 신금일간 갑진년 운세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